안녕하십니까. 주키스 탄도부동산 김효성 대표입니다. 자, 드디어 구독자가 1000명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이 구독자를 1000명을 만들면서 많은 질문들이 왔는데, 그동안 베트남에서 어떻게 살았냐,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냐 라는 거를 제일 많이 여쭤보세요. 이제 나이가 아무래도 이제 젊다 보니까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저에게 미개척지에서 개척을 하면서 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높이 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10년 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가 2008년도 4월 달이었어요. 그때부터 거주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왔다 갔다 했었던 거 빼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거주를 시작한 다음에 처음에 왔었을 때는 저는 푸미흥이라는 곳을 몰랐어요. 당시에는 푸미흥이 아파트가 몇 개 없었어요. 푸미흥이라는 도시에. 그리고 뭐 이제 몇 가지 지금하고 그때하고 이제 많이 변한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당시 2008년도에 기억이 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꽁안이라고 하죠. 이제 교통경찰. 자, 교통경찰이 삥을 많이 뜯어요. 한국의 옛날에 1970년도 80년도처럼 이렇게 양말 이렇게 밑속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 넣어주고 이런 것처럼 이런 뒷돈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가 삐빅 해가지고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서야 돼요. 안 쓰면은 쫓아가서 때려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말이 곧 법이었어요. 구정만 되면은 경찰들이 이렇게 수금을 해요. 이렇게 돈을 달라고 막. 그래서 아무나 잡아요. 일단 먼저 잡고 끝나요.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딴지를 거는 거예요. 뭐 라이센스 있냐, 뭐 혹은 뭐 오토바이 뭐 등록증 있냐, 뭐 등등등부터 이제 막 여러 가지를 따져. 그때 당시에 이제 차도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2018년도가 됐죠. 2018년도는 오토바이가 교통경찰이 호루라기를 불고 쓰라고 했는데 안 쓴다고 해서 때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대신 쫓아가서 잡긴 잡죠. 근데 예전이랑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지금은 교통경찰이 잡았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얘기를 해요. 나 왜 잡았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생긴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도. 자동차 이제 뭐 벤츠 딱 S500 끌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경찰이 잡으면은 내가 누군데,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데, 그러면서 이제 딴지를 거는. 그러니까 경찰들이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예전에는 이제 경찰말이 곧 법이고 경찰을 되게 무서워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게, 핸드폰으로 경찰 명찰이나 이런 걸 막 동영상을 찍어서 이 사람 비리 경찰이다 그러면서 이걸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국가였지만 이게 공산국가가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국가가 예전이랑 다르게. 그리고 예전에 이제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가면은 이 마트의 계산대에서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물건을 담아주잖아요.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아주는데, 비닐봉지를 한 장으로 담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찢어져요. 당시에 이제 비닐봉지를 막 3장 4장씩 해가지고 좀 무거운 게 있다 그러면은 3장 4장을 해도 찢어졌어요, 안에가. 근데 요즘은 또 이제 2018년도에 현재는 비닐봉지 한 장으로 많은 걸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건데, 이제 저희처럼 이제 여기서 이제 십몇 년 넘게 사는 사람들은 역사잖아요, 역사. 비닐봉지를 이제는 하나로도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비닐봉지가 나왔습니다. 10년 전이랑 다르게. 10년 전에는 진짜 들기만 하면 뚝 빠지고 들기만 하면 똑 빠지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 썼던 기억이 나고요.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그러면은 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줄을. 근데 줄을 쓰는데 줄이 이렇게 한 줄로 가는 게 아니라, 표 파는 곳은 한 곳인데 막 3군데 4군데씩 그냥 먼저 새치기 하면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그걸 또 누가 뒤에서 있는 사람이 누가 뭐라고 잘 안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줄도 잘 쓰고, 그리고 앞에 새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기도 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제가 가장 충격받았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길거리에 노상방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노상방뇨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에는 노상방뇨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막 우통을 다 벗고 다녀요.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우통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냥 시내 한복판인데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더우니까. 그런 부분이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걸 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땐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었죠. 한국에서 지금 오시는 분들은 어머 저 사람 노상방뇨 하나봐 라고 할 정도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고. 그리고 구정이 되면은, 여기는 이제 추석이나 신정이나 이런 거보다 구정을 제일 넘버원으로 쳐요. 제일 큰 명절인데, 구정 때 보면은 구정이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의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구정 때가. 왜냐하면은 구정 때 보통 보너스를 주는데, 리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리시라고 하는데, 그 구정 세뱃돈처럼, 한국에서 세뱃돈 주는 것처럼 리시라고 하고 보너스를 주는데, 이걸 월급의 2배를 줘요. 월급이 예를 들어서 뭐
200불이다 그러면은 그 리시를 200불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그 달은 400불 받는 거죠. 근데 400불 받고 그 다음에 구정을 지내고 나서 다시 회사로 복귀를 안 한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아마 이거 공감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 당시에 그래가지고 회사가 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요즘은 이제 구정이 많이 쉬면 한 일주일 쉬어요. 요즘은. 근데 당시에는 이제 한 3주 정도 쉬었는데 이 친구들이 시골에 내려가면은 안 와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게 그런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식당을 운영하거나 뭐든 뭐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서 이제 식당을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셨었는데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힘들어 했었고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지금은 좀 많이 낮은 편이고 그리고 3주를 이제 쉰다 그랬잖아요. 3주를 쉬기 때문에 당시에는 구정에 식당을 문을 여는 데가 없었습니다. 물건을 사재기를 해놔야 돼요. 물건을 마트에 가면은 구정 전날하고 전전날에는 마트에 상품이 없어요. 너무 사재기를 많이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왜냐면 3주 동안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트가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고 근데 지금은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지금은 뭐 지금도 구정 전에는 이제 마트에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그렇게 막 상품이 다 없어질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구정 한 2, 3일 정도만 딱 쉬고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을 다시 열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십몇 년 전에 계셨던 분들하고 지금 막 오시는 분들은 베트남이 굉장히 살기 좋다고 하실 거예요. 많이 불편하신 점도 있겠지만 10년 전에 계셨던 분들은 진짜 지금 완전 베트남 진짜 너무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2008년도에 제가 왔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매치기. 예, 길거리에서 소매치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소매치기가 핸드폰을 이렇게 하나 들고 다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닌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당시에도 뭐 싼 가격이 아니었잖아요. 한국 돈으로 뭐 한 6, 70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당시에 저희 집에서 일해주는 아주머니 월급이 한 4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0만 원이다 그러면 핸드폰 하나를 소매치기를 하면 거의 1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매치기가 너무 많았었어요. 항상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지 못하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거나 아니면 안 가지고 다니거나 그리고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을 잘 못했었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고 자,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뭐 패밀리 레스토랑 있잖아요. 아웃백이라든지 뭐 빕스라든지 이런 레스토랑들이 있는데 당시에 이 베트남에는 그런 레스토랑도 뭐 고급 레스토랑도 있긴 했었지만 대부분이 롯데리아 한국에 롯데리아 있죠. 충격이라기보다는 좀 문화가 좀 이게 다르구나라고 느꼈던 게 포크하고 나이프를 같이 줘요. 왜 주나 했더니 썰어 먹으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데 그 당시에는 롯데리아의 사람들이 그래도 좀 조금 산다는 친구들이 가가지고 많이 먹고 그랬었고 그리고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게 인터넷이 굉장히 좋아요. 한국보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10년 전에 왔었던 분들 얘기를 듣자면은 이메일 하나 보내는데 2시간씩 걸렸었대요. 그리고 제가 왔었을 때만 해도 이메일 하나 보내는데 30분 걸렸었어요. 첨부 파일 하나 해가지고 보내면은 이메일이 하나 넘어가는데 한 30분에서 40분? 근데 지금은 금방금방 가요, 바로. 베트남이 그만큼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지만 이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불교나 혹은 뭐 천주교나 어디를 가시는 거든지 크게 뭐 상관이 없으세요. 다만 이 밖에서 전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집회를 하려면 천주교나 뭐 불교나 뭐 기독교나 다 무슨 집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집회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단체적으로 이제 어느 공간에서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뭐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우리는 부흥회를 할 거다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베트남은 이제 예전보다 이 핸드폰,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인구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한 80% 정도가 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약 한 12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 인구가 9,500만, 약 한 1억이라고 잡고 그럼 120%면은 뭐 한 사람이 2개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네마다 어느 커피숍을 가든 어느 뭐 허름한 길거리 커피숍을 가더라도 와이파이가 다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베트남 그러면은 이렇게 막 사카 쓰고 이렇게 농사 짓는 이런 것처럼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뭐 한 번에도 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베트남이 굉장히 살기 좋다는 거.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저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더 여유롭게 많은 시장을 좀 공부할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정확한 판단과 이제 좀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베트남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부동산 상담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유튜브 댓글로 저한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